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스포츠 예능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법정 대결 최종 판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분쟁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 콘텐츠 시장의 중심이 방송국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바로 그 전환점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한판의 결과가 향후 10년 한국 스포츠 예능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실제 경기 중심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했고, JTBC의 최강야구는 이에 대포맷 침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JTBC의 손을 들어주며 불꽃야구 시즌 1 영상은 일제히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콘텐츠를 왜 스스로 불태우냐? 는 댓글이 폭발했고, 해외 팬들까지 자막 없어도 볼 테니 플랫폼만 열어달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이 반응이 불꽃야구의 반전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패배였지만 시장에서는 승리의 신호가 울린 것이죠. 방송사가 아닌 시청자가 콘텐츠의 주인이 되는 순간 불꽃야구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꽃야구의 형태를 바꿔 라이브 풀 버전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포맷 예능이 아닌 경기 중계로서 법적 리스크를 피해가며 본질적인 스포츠 콘텐츠로 재탄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진 듯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이긴 셈이었습니다. 그 한 수가 불꽃야구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플랫폼형 스포츠 IP로 진화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JTBC는 법적 승리를 통해 자신들의 포맷을 지켰지만 동시에 승자의 저주를 떠안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이겼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에서는 졌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보다 누가 더 진정성 있고 재미있느냐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불꽃야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콘텐츠는 단순히 예능이 아니라 스포츠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꽃야구의 진짜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방송사가 막아도 팬들은 길을 찾습니다. 플랫폼이 닫혀도 시장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팬덤은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클릭으로 움직이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 결과 불꽃야구는 법정 밖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콘텐츠는 사라졌지만 브랜드는 남았고 브랜드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법적 승패의 표면 아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불꽃야구가 어떻게 패배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장시원 PD가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뒤집었는지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최종 판결 이후 불꽃야구가 왜 멈추지 않았는가에 대한 놀라운 이유를 다루겠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법정 대결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저작권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방송산업의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준 이후 업계는 그 결과를 단순히 승패로만 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 판결이 콘텐츠 시장의 방향을 어디로 바꿀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JTBC는 법적으로 방어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시청자들은 불꽃야구의 삭제된 영상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더 간절히 원한다. 삭제된 순간 불꽃야구는 희소성을 얻었다. 아이러니하게도 JTBC의 승소는 불꽃야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불꽃야구는 금지된 콘텐츠가 되었고 금지는 곧 열광을 낳았다. 법적 분쟁의 핵심은 형태의 동일성이었다.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포맷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예능이 아닌 스포츠 경기 중계로 방향을 틀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예능 포맷의 틀 안에서는 모방 여부가 논쟁의 중심이 되지만 스포츠 중계에서는 경기 그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한 줄의 차이가 불꽃야구를 지켜낸 결정적인 전략이었다. 장시원 PD는 이 전략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그는 불꽃야구를 더 이상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스포츠 플랫폼으로 재정의했다. 시즌2는 방송 복귀가 아니라 유통 재설계다. 이 말은 그가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철학의 핵심이었다. 그는 방송국 중심의 시스템을 버리고 팬과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다. 그 변화는 단순한 포맷 변경이 아니라 산업구조 자체의 이동이었다. 법정 판결 이후 업계 내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여러 방송사와 OTT 플랫폼이 불꽃야구의 향후 계획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 스포츠 전문 채널들은 한국형 리얼리티 스포츠 포맷의 큰 잠재력을 보았고, 특히 동남아시아와 일본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이런 콘텐츠가 나올 줄 몰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JTBC의 승리 이후에도 시장의 화살은 여전히 불꽃야구를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최강야구의 시청률은 서서히 하락했고, 반대로 불꽃야구 관련 클립과 하이라이트 영상은 팬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었다. 공식 영상이 내려가자 팬들이 직접 편집본을 만들었고, 이는 고팬이 만든 불꽃야구 시즌1으로 재탄생했다. 플랫폼이 막혀도 팬덤은 콘텐츠를 살려냈다. 그 힘은 법보다 강했다. 팬덤은 스스로 시장을 움직이는 비공식 제작자가 된 것이다. 이 현상은 한국 방송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콘텐츠의 생명은 방송사가 아니라 팬덤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불꽃야구의 사례는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순간을 보여줬다. 법정에서 진 쪽이 시장에서는 이기는 완전히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장시원 PD는 그 흐름을 이용했다. 그는 침묵 대신 행동으로 대응했다. 시즌1의 공백기를 시즌2의 준비기간으로 바꾸었다. 내부적으로는 경기 포맷을 재정비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작 구조를 바꿨다. 동시에 팬들과의 접점을 강화해 콘텐츠의 생명력을 유지시켰다. 이것이 바로 패배를 이용한 승리의 기술이었다. 결국 불꽃야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JTBC가 법정에서 이겼지만 시장에서는 불꽃야구가 살아남았다. 팬들은 이미 답을 내렸다. 우리는 법정의 승패보다 진짜 야구의 열정을 원한다. 그리고 그 대답이 시즌2의 불씨가 되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장시원 PD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세웠는지, 그리고 불꽃야구가 어떻게 법적 한계를 돌파하며 글로벌 확장으로 나아갔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시원 PD는 위기 속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법정 판결 이후 불꽃야구의 생존을 넘어 콘텐츠 산업 전체의 판도를 다시 짜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명확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예능이 아니다. 스포츠다. 이 선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진입의 열쇠였다. 방송사가 아닌 플랫폼 중심의 시대에서 불꽃야구는 스포츠형 IP로 변신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확보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라이브 풀버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있었다. 이전까지 불꽃야구는 예능적 편집으로 만들어진 하이라이트 중심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장시원 PD는 편집 대신 실시간 경기 중계를 선택했다. 그 결과 불꽃야구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 빠져나왔다. 포맷 침해의 소지가 사라졌고 동시에 스포츠로서의 진정성이 강화되었다. 이 전환은 불꽃야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콘텐츠로 끌어올렸다. 라이브 콘텐츠는 팬심을 자극했다. 시청자들은 이건 편집된 방송이 아니라 진짜 경기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즉시 몰입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중계 도중 댓글창에는 이게 진짜 불꽃이다. 이건 더 이상 예능이 아니라 리그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방송국이 닫은 문을 팬들이 스스로 열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 순간부터 불꽃야구는 방송이 아닌 운동이 되었고 시청자가 아닌 참여자를 얻기 시작했다. 법정 싸움에서 불리했던 JTBC의 프레임은
점점 힘을 잃었다. 불꽃야구는 이미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능이 아닌 스포츠 중계는 동일성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단 한 번의 포맷 변경으로 법적 방패를 만들어냈다. 방송사와 법조계 모두 놀랐다. 이건 더 이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장시원 PD는 법적 방어를 포맷이 아닌 형태로 해결한 첫 번째 제작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팬덤의 확장이었다. 불꽃야구는 유튜브, 네이버, 틱톡, 해외 플랫폼까지 진출하며 글로벌 반응을 끌어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일본의 야구 팬 커뮤니티에서 한국에도 이런 콘텐츠가 있다니 라는 반응이 폭발했다. 이건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문화의 수출이었다. 불꽃야구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콘텐츠가 아니라 아시아 야구 문화의 새로운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었다. 해외 미디어 관계자들은 불꽃야구의 잠재력을 확장 가능한 스포츠 포맷으로 평가했다. 기존 방송 프로그램은 하나의 채널에 묶이지만 불꽃야구는 다양한 플랫폼에 동시에 송출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OTT에서는 라이브로, 방송에서는 하이라이트로, 유튜브에서는 비하인드 영상으로 각기 다른 형식으로 재가공이 가능했다. 이는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한 방해 시청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유통구조가 등장한 셈이다. 이 전략의 결정판이 바로 장시원 PD의 축하 연회였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파티로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새로운 시장 진입 선언이었다. 연회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연예인이 아니었다. 방송사 편성 책임자, OTT 기획팀, 해외 스포츠 채널의 바이어, 그리고 법무 담당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불꽃야구는 이제 예능입니까? 스포츠입니까? 장시원 PD는 짧게 대답했다. 이건 스포츠입니다. 그 한마디로 시장의 룰이 바뀌었다. 그날 이후 불꽃야구는 방송국의 콘텐츠가 아니라 공유 가능한 IP가 되었다. 이는 법적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재편이었다. 방송사들은 더 이상 누가 독점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다. 대신 누가 어떤 권리를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했다. 라이브 송출, 해외 판권, 클립 유통, 비하인드 다큐, 선수 인터뷰 등 불꽃야구는 수많은 조각으로 쪼개져 각기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불꽃야구 가황금알이라 불리는 이유였다. 불꽃야구의 성공은 단순한 리스크 회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법을 넘어선 창조였다. 장시원 PD는 법적 제한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해석을 만들어냈다. 그는 콘텐츠의 본질을 예능에서 스포츠로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가 놀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제 불꽃야구는 한 방송사가 아닌 여러 플랫폼이 탐내는 한국형 스포츠 리얼리티의 상징이 되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해외 반응과 시장의 재편 과정을 중심으로 불꽃야구가 어떻게 법적 패자에서 글로벌 강자로 올라섰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JTBC가 어떤 위기에 직면했는지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불꽃야구의 반격이 시작된 이후 해외에서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유튜브에 올려진 짧은 클립 하나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자막이 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댓글에는 언어가 필요 없다. 이건 진짜 스포츠다 라는 반응이 폭주했다. 법정 판결로 인해 영상이 내려갔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파급력이 생긴 것이다. 해외 팬들은 불꽃야구의 진정성과 스토리에 반응했다. 그들은 연출된 예능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장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열정에 매료되었다. 특히 일본과 대만, 필리핀 야구 팬 커뮤니티에서는 불꽃야구가 한국형 리얼리티 스포츠 콘텐츠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었다. 일본의 한 스포츠 미디어는 한국이 예능으로 야구를 다루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들은 진짜 스포츠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했다. 동남아 시장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다. OTT 플랫폼들은 불꽃야구의 시즌 2 판권 협상을 타진했고 일부 해외 스포츠 전문 채널은 라이선스 계약에 관심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은 법정 판결 이후 단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해외 반응의 핵심은 플랫폼 확장성이었다. 기존 방송사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콘텐츠가 한 나라 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OTT와 유튜브,
SNS를 동시에 활용하며 국경의 벽을 허물었다. 시청자들은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했다. 그 결과 불꽃야구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움직이는 브랜드가 되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시장의 모든 주체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왜 JTBC의 최강야구는 같은 시기에 이런 반응을 얻지 못했을까? 이유는 명확했다. JTBC는 법적으로 이겼지만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방송국 중심의 편성 구조를 유지했고 디지털 플랫폼과의 연계에는 소극적이었다. 반면 불꽃야구는 방송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디지털 네이티브 스포츠 콘텐츠로 진화했다. 이 차이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격차를 만들어냈다. 팬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최강야구의 댓글창에는 이건 너무 방송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불꽃야구를 언급하는 팬들은 이건 진짜다. 이건 선수들의 혼이 느껴진다고 했다. 팬심은 더 이상 방송 포맷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심과 현실에 반응했다. 결국 팬덤의 무게가 JTBC에서 불꽃야구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플랫폼은 바뀌었지만 팬들의 중심은 그대로 야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열정의 중심에 불꽃야구가 있었다. OTT 업계 관계자들은 불꽃야구를 리스크는 있지만 잠재력이 가장 큰 IP로 평가했다. 예능처럼 빠르게 소비되지 않고 스포츠처럼 반복적으로 재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같은 경기라도 다른 언어 자막으로 재편집하여 판매가 가능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훨씬 매력적이었다. 같은 콘텐츠를 여러 시장에 동시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시청률이 아니라 수명과 유통성을 가진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장시원 PD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는 방송사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해외 플랫폼과의 협상을 직접 주도했다. 이건 더 이상 한국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아시아 전체의 스포츠 콘텐츠다. 그의 이 발언은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PD가 아니라 프로듀서 겸 비즈니스 전략가로 평가받은 이유였다. 그는 콘텐츠를 법적 분쟁의 수단이 아닌 문화 수출의 도구로 바꿔버렸다. 한편 JTBC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었다. 최강야구의 시청률이 하락하고 시청자 유입이 줄어드는 반면 불꽃야구 관련 영상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계속 퍼지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JTBC가 승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청자 전쟁에서 패하고 있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지켰지만 브랜드를 잃었다. 반면 불꽃야구는 프로그램을 잃었지만 브랜드를 얻었다. 이것이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었다. 해외 언론의 분석도 흥미로웠다. JTBC는 콘텐츠를 지켰지만 시장을 잃었다. 불꽃야구는 콘텐츠를 잃었지만 문화를 얻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불꽃야구는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어 스포츠 IP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진화였다. 팬덤이 콘텐츠를 구했고 PD가 전략을 세웠으며 시장이 이를 인정했다. 세 주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순간 불꽃야구는 다시 불타올랐다. 이제 시장은 묻고 있다. 불꽃야구 시즌2는 어디서 방영될 것인가? 이 질문은 곧 산업의 향방을 가르는 지표다. 방송사가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이 가져갈 것인가? 장시원 PD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축하 연회의 비밀과 불꽃야구가 어떻게 방송사의 게임을 끝내고 새로운 시장을 열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장시원 PD의 축하연회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식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히 불꽃야구의 법정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는 회의였다. 그날의 테이블에는 술잔보다 계약서가 많았고 웃음보다 계산이 오갔다. 장시원 PD는 건배사를 짧게 마친 뒤 스크린에 하나의 문장을 띄웠다. 이건 예능이 아니라 스포츠입니다. 그 순간 불꽃야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방송계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방송사 편성 책임자, OTT 콘텐츠 본부장, 해외 스포츠 채널 바이어, 광고 대행사, 그리고 법무팀까지. 그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을 했다. 불꽃야구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장시원 PD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갑니다. 바로 그 대답이 불꽃야구의 미래를 정의했다. 독점의 시대는 끝났고 분산과 공유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5개의 숫자를 띄웠다. 라이브 동시 시청률, 해외 댓글 비율, 클립 재생 시간, 팬덤 유입 경로, 재생 유지율. 이 모든 수치는 방송사 기준이 아닌 플랫폼 기준의 성과였다. 불꽃야구는 방송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는 콘텐츠였다. 팬들이 남긴 댓글 하나, 조회수의 패턴 하나까지 모두 시장의 신호로 해석됐다. 방송국이 아니라 팬과 플랫폼이 콘텐츠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날의 연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격표였다. 불꽃야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5개 이상의 상품으로 나뉘어 있었다. 라이브 중계권, 해외 판권, 클립 유통권, 다큐멘터리 비하인드, 그리고 선수 육성 콘텐츠까지. 방송사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누가 전체를 독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조각을 사느냐가 관건이었다. 불꽃야구는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각난 황금덩어리였다. 이 구조는 방송사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IP 분할 유통이라는 개념을 실감했다. 불꽃야구는 자신을 스스로 쪼개어 다양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국내 방송사는 하이라이트를 가져가고 해외 플랫폼은 라이브를 가져가며 OTT는 비하인드 다큐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기존 방송사의 수직 독점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장시원 PD는 분산된 수익 구조를 통해 콘텐츠의 생명력을 극대화한 것이다. 축하연회의 두 번째 장면은 더 상징적이었다. 스크린에는 JTBC의 로고가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어서 장시원 PD가 말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의 다른 축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불꽃야구는 이제 JTBC의 라이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구축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였다. 법정에서 맞붙었던 두 프로그램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날 연회에서 해외 관계자들이 가장 주목한 단어는 K스포츠 IP였다. 그들은 불꽃야구를 한국형 스포츠 리얼리티의 첫 번째 성공 모델로 분석했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방송사들은 불꽃야구의 포맷을 자국 리그에 맞게 현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콘텐츠의 재생산이자 확장이었다. 불꽃야구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시아 전체가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었다. 연회의 분위기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냉정한 현실도 존재했다. 장시원 PD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법적 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판결 이후의 길이 더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확신했다. 불꽃야구는 방송사가 아닌 시장이 선택한 콘텐츠다. 이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그가 지난 1년간 증명해낸 결과였다. 그날 밤, 불꽃야구는 더 이상 한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자 방향이 되었다.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시대, 팬이 주체가 되는 시대, 그리고 콘텐츠가 법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시대. 불꽃야구는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연회장의 마지막 건배사는 짧았다. 우리는 오늘 끝을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축하합니다. 그 말과 함께 시즌 2의 서막이 열렸다. 다음 파트에서는 불꽃야구 시즌 2가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되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 시즌 2는 단순한 후속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장 모델의 실험장이었다. 장시원 PD는 시즌 1의 경험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형태부터 유통구조, 판권 협상 방식까지 완전히 다시 설계했다. 그는 한 가지 목표만을 두었다. 법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방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다. 시즌 2는 기존의 방송 포맷이 아닌 글로벌 플랫폼형 스포츠 콘텐츠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시즌 2의 핵심은 바로 현장성이었다. 불꽃야구는 촬영이 아니라 경기였다. 카메라는 경기장의 리듬에 따라 움직였고 편집 대신 실시간 중계를 택했다. 팬들은 편집된 장면이 아닌 순간의 생생한 감정을 보았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콘텐츠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예능이 아니므로 포맷 침해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스포츠 예능으로 다가갔다. 해외 시장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다. 시즌2의 첫 라이브 방송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동시 중계되었고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전 시즌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자막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의 힘. 그것이 바로 스포츠였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정으로 소통하는 콘텐츠. 불꽃야구는 그 본질로 세계를 사로잡았다. OTT 플랫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K-베이스볼 IP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났다. 넷플릭스, 티빙, 라쿠텐, 아마존 프라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불꽃야구의 포맷을 분석하며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스포츠 산업의 미래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 시즌2는 더 이상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업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도 평가가 달라졌다. 초기에는 포맷 침해 논란으로 불꽃야구를 경계하던 전문가들이 이제는 법적 틀 안에서 완벽하게 진화한 케이스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장시환 PD는 방송법과 저작권법의 교차점을 정교하게 이용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 제작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는 방송사와 싸운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우회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었다. 이 접근은 앞으로의 한국 예능 산업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다. JTBC는 당황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현실에서의 패배로 바뀌고 있었다. 최강야구는 시청률 하락과 내부 피로 누적으로 인해 점차 힘을 잃어갔고 불꽃야구는 그 빈자리를 완벽히 채웠다. 팬덤은 이미 불꽃야구 쪽으로 완전히 이동했고 시장은 JTBC가 아닌 불꽃야구의 손을 들어줬다. JTBC 내부에서는 이건 우리가 이기고도 진 싸움이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승자의 저주가 현실이 된 것이다. 장시원 PD는 이런 흐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법적 판결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판결 이후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불꽃야구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더 이상 TV에 묶인 제작자가 아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창조하는 제작자다. 한국의 콘텐츠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방송국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가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시즌2의 제작진은 이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다. 선수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처럼 이어지고 팬들이 직접 투표로 경기 MVP를 뽑는다. 경기장에서는 음악과 드라마가 어우러지고 중계는 실시간으로 팬들의 반응을 반영한다. 이 모든 것은 기존 방송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불꽃야구는 콘텐츠의 민주화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해외 언론은 불꽃야구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건 한국판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다. 하지만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인간적이다. 팬들의 참여가 콘텐츠를 완성시키는 구조. 그리고 PD가 그들의 반응을 즉각 반영하는 방식. 이것이 불꽃야구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였다. 콘텐츠는 더 이상 일방향이 아니었다. 팬과 제작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결국 불꽃야구의 성공헌법적 승리가 아니라 문화적 승리였다. 법원은 판결문으로 싸움을 끝냈지만 시장은 그 이후에 다시 시작했다. 판결문이 닫은 문을 플랫폼이 열었고 방송국이 버린 자리를 팬이 채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시원 PD가 있었다. 그는 법과 시장 사이의 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상징이 되었다.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보자. 시즌2의 첫 경기. 장시원 PD가 카메라 앞에 서서 짧게 말한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김성근 감독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덧붙인다. 야구는 결국 그라운드에서 증명하는 거요. 그 순간 관중의 함성이 터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진다. 법정이 아닌 경기장에서 판결이 아닌 경기로 불꽃야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진짜 승자는 법정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그리고 팬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
불꽃야구는 그 증거다. 콘텐츠의 시대가 끝나고 플랫폼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시대의 첫 번째 이름은 불꽃야구였다.